너 지금 혼자 코코 있는 거야? 한국은 안 위험해?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엄마랑 동거하면서 정말 자주 듣던 말이에요. 밤 11시에 촬영 끝나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어도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도 엄마는 제 말보다 주변 소리부터 들었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지 사람이 있는지 골목으로 들어가는지 계속 물었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여기는 스웨덴이 아니야. 나 괜찮아. 그러면 엄마는 잠깐 조용해졌다가 꼭 마지막에 물었어요. 야,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계속 네 뒤에 걸어오면은 무섭지 않냐? 그때는 그 질문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스웨덴에 돌아간 어느 날 제가 정확히 그 질문 속 사람처럼 걷고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한 번은 한국에서 촬영 늦게 끝나 새벽 1시쯤 혼자 강 쪽으로 걸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손에는 핸드폰이 있었고 등에는 카메라와 렌즈가 든 가방이 있었어요. 엄마랑 동하면서 사진도 찍고 바람이 시원하다고 말하다. 엄마는 바로 물어봐가지고 그 시간에 카메라도 들고 있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기는 사람들 다 집에 가는 중이야. 제 앞에는 편의점 분들을 든 남자가 천천히 걷고 있었고 뒤에서는 어떤 여자가 동화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둘 다 위험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저처럼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변했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 막 왔을 때는 저도 누가 가까이 오면은 가방을 한 번 더 만졌고 늦은 밤에는 이어폰 소리를 조금 줄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밤이 계속 쌓이니까 그 습관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누가 뒤에서 걸어와도 속도를 바꾸지 않았고 가방을 앞으로 돌려 매지도 않았어요. 누가 저를 안심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수백 번 평범하게 집에 갔어요. 전 한국에서 용감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겁낼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2020년에 스웨덴에 돌아갔죠. 도착하고 며칠 뒤에 저녁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충전기를 챙기고 싶었어요. 휴대폰 배터리는 충분했는데도 혹시 늦게까지 있다가 배터리가 꺼지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현관문을 닫고 몇 걸음을 가자 주머니를 만졌어요. 지갑을 확인하고 가방 지퍼를 다시 잠갔어요. 맞은편에서 덩치 큰 남자가 걸어오자 손에 뭘 들고 오셨는지 확인했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면은 속도를 낮춰서 먼저 지나가게 했고 어두운 골목 대신 차가 다니는 길로 돌아갔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요. 제 몸이 그냥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사라졌던 습관이 스웨덴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켜졌거든요. 더 이상했던 건 여러분, 그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은편 남자가 저를 보지도 않았고 뒤에서 걷던 사람들은 다른 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손과 표정과 걸음걸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 몸은 계속 무슨 일이 생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주변에 형광색 조끼를 입는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경찰인 줄 알았어요. 여러 명이 승객들 사이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사람에게 왜 경찰이 이렇게 많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가지고 경찰 아니야. 밤에 버스 타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서 있는 안전요원이야. 원래는 안심하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었어요. 버스 한 번 기다렸는데도 누군가 옆을 지켜줘야 한다면은 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싶었어요. 그날 친구는 9시가 조금 넘자 시계를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랬더니 마지막 버스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늦으면 택시를 타거나 조금 걸어가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집까지 걷는 길이 별로야. 너무 늦으면은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 결국 우리는 계획보다 일찍 헤어졌어요. 가고 싶었던 가게 하나 더 있었는데 가지 못했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집에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이미 밤의 끝을 정해놓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 헤어지기 전에 저는 역 앞을 불빛이 엄청 예뻐서 카메라를 살짝 꺼냈어요. 친구는 제가 렌즈를 이렇게 교환하는 거 바꾸는 거 보더니 주변을 한 번 더 보고 야 헨리야 지금은 그냥 노는 게 좋겠다. 친구는 누가 네 카메라 훔칠 거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헨리야 괜히 눈에 띌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사진 한 장만 찍고 카메라를 가방 안에서 넣었어요. 한국에서는 밤거리를 찍을 때는 구두부터 봤는데 스웨덴에서는 카메라를 꺼내도 되는지부터 봤어요. 뭐 택시를 불려고 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차가 오려면은 시간이 좀 남아있었어요. 저는 집까지 걸어도 얼마 안 걸린다고 했어요. 친구가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헨리야, 카메라도 있잖아. 그냥 여기서 기다려. 저는 별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친구는 웃지 않았어요. 결국 밝은 역 안에서 차가 올 때까지 서 있었어요. 우리는 유리문 밖으로 제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였어요. 뭐 거리도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길은 밤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지에서 빠졌어요. 그때 못지않은 둥금이 뭔지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문은 열려 있었지만 저는 나갈 수 없었어요. 친구가 저한테 헨리야, 너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농담해가지고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저한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는 약속이 조금 늦어지면은 헨리야 어떡하지? 보다 한 잔만 더 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스웨덴에서는 만나기 전부터 마지막 버스와 집까지 가는 길을 정해야 했어요. 밤이 불안해지면은 사람은 자유를 한꺼번에 잃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게 하나를 포기하고 약속을 조금 일찍 끝내고 카메라는 집에서 두고 먼 곳은 다음에 가자고 해요. 그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 순간 엄마가 이해했어요. 내가 왔을 때. 제가 한국에서 밤길을 걸으면서 엄마 진짜 아무 일 없어 걱정 마 라고 할 때는 엄마는 저를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안전을 쉽게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사는 곳에서는 늦은 시간에 혼자 걸으면 주변을 봐야 했고 휴대폰 배터리도 남겨둬야 했고 집까지 가는 길도 미리 생각해야 했어요. 엄마는 저를 겁치려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저를 지키려던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저는 제 손에 가방 찌빠를 만지는 순간 알게 돼가지고 그 뒤로 엄마랑 통화할 때는 제 말투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혼자야? 라고 물으면은 바로 엄마 그만 걱정해 괜찮아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먼저 혼자인데 밝은 길이고 사람 많아 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엄마에게 한국의 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한 것처럼 늦게 퇴근한 사람들이 조용히 집에 가고 학생들이 카페에서 나 웃으면서 걷고 누군가 제 뒤에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와도 바로 저를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분위기. 뭐 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채널에서 옛날에 브이로그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브이로그 하나 보고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밤늦게 카메라를 들고 걷는 장면이 나왔어요. 엄마는 또 말해가지고 야 헨리야 그렇게 비싼 걸 들고 다녀도 괜찮아? 저는 장난처럼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서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걱정 마. 엄마가 웃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뒤에 뭐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런 건 정말 부럽다. 그 말이 마음이 남았어요. 여러분, 엄마는 한국을 무조건 위험하다고 믿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도 그런 편안함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자기 몸이 배운 세상과 너무 달라서 쉽게 믿지 못했던 거죠. 엄마가 부럽다고 한 뒤에 저는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예전처럼 저녁에 혼자 산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해가 지면은 꼭 나갈 일이 아니면은 그냥 다음날로 미룬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놀랐어요. 여러분, 엄마는 저한테 늘 뭐 조심하라고만 했지 자기가 포기한 일은 말한 적 없었거든요. 그제야 엄마의 걱정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도 약속을 줄이고 시간을 바꾸고 밤을 자기 사생활 조금씩 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스웨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긴장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지 알아요. 어두운 길을 피하고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반대쪽으로 건너가고 버스에서 쫄지 않은 건 그냥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가 보니 그 긴장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친구가 웃고 있어도 집에 갈 시간을 계산하게 만들고 좋은 카메라가 있어도 밤에 두고 가게 만들고 누가 도움을 정해도 먼저 의심하게 만들어요.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이미 하루의 일부를 위험하게 내주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편안함은
밤 늦게까지 놀 수 있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최악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길을 묻는 사람이 다가오면은 먼저 피하지 않아도 되고, 뒤에서 누가 걸어오면은 속도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주변을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작은 차이가 매일 차이니까 밖에 나가는 일이 그냥 가벼워졌어요. 도시는 저를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걸어도 되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습관이 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밤에 나갈 때는 중전기를 챙겼고, 누가 뒤에서 걸어오면은 그냥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하나씩 묻게 됐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열어보니 중전기가 없었어요. 두고 온 게 아니라 아예 챙기지 않은 거였어요. 그제야 알아가지고 제 몸이 다시 평범한 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 엄마와 통화하면서 제가 저녁을 산책을 나왔다고 했어요. 엄마는 예전처럼 바로 물어봐가지고, 헨리야, 혼자야?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 저는 이번에는 웃으면서 알았어 해가지고 몇 걸음 걷는데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엄마의 질문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모르는 사람이 계속 네 뒤에서 걸어오면은 무섭지 않냐? 저는 잠깐 뒤를 봤어요. 아주 평범한 옷을 입는 남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엄마에게 예전에 하지 못했던 대답이 떠올랐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고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나처럼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들었고, 저는 바람이 시원하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엄마는 집까지 남는 거리를 계산했고, 저는 사진이 잘 나오는 불빛이 찾았어요.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엄마와 저는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밤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안전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